원화 표시로 주택가격 보는 그런 방법 말고 이제는 달러 표시로 주택가격을 바라보는 그런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고 있다면은 그냥 달러만 갖고 있는 게 한국 부동산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최근 환율이 심상치 않죠. 지금 1350원대 환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뭐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올해 반도체 경기가 돌아섰기 때문에 YOY로 반도체 수출량은 60%가 넘을 정도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물론 그 절대 수출 규모가 크게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율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뭔가 구조적으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부동산 애널리스트니까 이런 거시기 지표에 대해서 전망을 하기보다는 환율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좀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속해서 올라서 지금 1350원 지속 중이고요. 장기적으로 환율 추이를 보면은 1997년부터 우리나라도 외환 자율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전에는 IMF 때는 소위 뭐 거의 준 고정환율제 비슷하게 그렇게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부터 외환 자율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2000원까지 가는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 안정화가 됐고, 리먼 사태 때 그때도 이렇게 상당히 올라갔던 그 과정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 2020년 때 코로나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있었을 때 환율이 튀었는데 그때 1,400원으로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1,100원대 있다가 1,400원으로 튀니까 그때 완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추세적으로 1,300원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게 거의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금 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21년 주택시장을, 그래서 고점 가격 기준으로 주택지수를 100이라고 하면은 이 당시 환율 평균이 1150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24년 고점 가격 기준 회복률을 90%로 보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그럼 현재 환율이 135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원화 기준으로는 고점 대비 90%로 회복한 게 맞으니까 21년 대비 지금 10% 빠진 그런 상황인데, 이걸 달러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달러로 환산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10% 빠진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환산가액 기준으로는 약 24%가 하락한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 기간에 만약에 뭐 달러 표시 자산, 뭐 미국 주식 좋아요, 뭐 엔비디아면 대박인 거고, 뭐 미국 주식 ETF든 뭐든 이렇게 사가지고 달러로 자산을 돌려놨으면은 그분이 바라봤을 때는 현재 원화 표시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25%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점으로 빠졌을 때는 그때는 40% 넘게, 훨씬 넘게 빠져 있었다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렇게 하락해 왔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서울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경기도면은 지금 28% 정도 하락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21년 전고점을 회복하더라도 달러 기준으로는 15%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그만큼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제 채널에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 몸은 이민 못 가지만 돈은 이민 보낸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 이민이 아니라 투자금 이민, 투자금의 이민이 있는데, 요새 투자 커뮤니티에 흔하게 도는 말이 내가 이민을 못 가도 자본이라도 이민 보내야 된다 이런 말이 돌고 있는데, 뭐 인구는 줄고 뭐만 하면 물적 분할하고 쥐꼬리만 하면 배당하고 한국 증시는 개폭락 나올 때 빼고는 별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금투세 또 걷겠다고 하니까 와 이제 완전 떨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고, 공감을 154개, 댓글 공감 154개 이거 얻기 힘든 수치인데 이렇게 하면서 한 게 있었어요. 저도 좋아요 눌렀습니다. 근데 이 말을 딱 보니까 요즘 39세 이하 아니면 요즘에 39세를 떠나가지고 주식시장에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미국 주식 안 하는 분 거의 본 적이 없고, 최근에는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부동산 취득하려고 노력하는 분도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또 가까운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외국의 환율로 바라봤을 때 우리 원화 자산이 이만큼 내려가는 게 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이 12억 원이라고 했을 때 신규로 구입하기를 고민하는 6억 원을 모은 자산가가 있다 해보겠습니다. 6억의 자기 자본이 있는데 이분은 LTV 50%로 6억을 추가 대출을 받아서
12억 원의 그 자산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죠. 12억 원의 1주택 롱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냥 6억이 있는 분인데 그냥 전세 80% 받자. 그래서 전세 4억 8천 대출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1억 2천을 거기 소유하고 나머지 4억 8천 이 4억 8천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기적인 연율로 보면은 우리 국내 주택가격 상승률은 연 2.5%고 미국 주식의 환원율은 그냥 시장 전체로 8%가 넘어가거든요. 이거를 5년 돌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가 되는데 케이스 1번은 자기 자본 6억, 부채 6억, 전체 12억, 자산 수익률은 2.5%씩, 대출은 4% 주담대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환율은 그냥 100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이제 지수 기준으로. 5년 후에는 이 12억짜리가 13억 6천이 돼요. 2.5%씩 복리로 올라가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자 비용이 1억 2천 나가거든요. LTV 50%를 빌려서 6억으로 5년간 1억 2천 나가기 때문에 비용을 공제하면은 12억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간 12억에 사서 5년간 명목으로 올랐지만 이자 비용 나가니까 12억 4천만 원이 돼서 실제 실현 수익률은 4천만 원 되는 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 5년 기준으로 5년 합산 6%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케이스 2번인데 이거는 자기 자본 6억이고 내가 1억 2천 정도를 넣고 여기 부채 1억 2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부채가 4억 8천입니다. 제가 전세를 6억짜리 살면서 80% 대출비로 4억 8천 살았으니까요. 근데 4억 8천을 빌려가지고 4%로 이자를 내게 되면 이자 비용이 2천 여기 한 8천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8천만 원까지 올라가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4억 8천을 투자를 했고 이걸로 미국 주식으로 연 8% 굴렸기 때문에 그렇게 굴러가게 되면은 미국 주식이 5년 후에는 7억까지 올라가고요. 여기 8천 빼면 여기 6.8로 돼 있는데 6억 정도가 돼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비용 후를 차감했을 때 그 수익이라는 게 세후 수익이라는 게 종전 대비해서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는 30%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같은 확률에서 환율까지 움직여 가지고 지금 추세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데 10% 환율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수익 퍼센티지가 또 크게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 드냐면은 환율은 사실 거시 지표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예측하라고 있는 그런 지표가 아닙니다. 근데 장기적인 추세로 환율이 올라왔어요. 근데 환율이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건데 외인이 한국의 경쟁력을 뭐 좋게 본다, 뭐 나쁘게 본다, 지금 점점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인들은 우리나라 경제 되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투자금 이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댓글뿐만 아니라 작년 1년 동안 거의 100조 가까운 그런 해외 주식 순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나간 돈이 노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자본 환원율 수준만큼의 자산 가격 상승이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 자본 환원율이 나빠지고 그다음에 요즘처럼 장기 그런 성장률 추이가 내려간다 생각하면은 1, 2년, 뭐 6개월 정도 지나서 환율을 안정화되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5년, 10년을 생각했을 때 한국처럼 잠재 성장을 이렇게 내려가는 국가에 돈을 뭐 몇억, 이렇게 막 십수억 이렇게 부동산 자산 취득해가지고 크게 물론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내적 경쟁력이 약화된다 생각하면은 그거를 정말 외국으로 돌려가지고 그 외국으로 돌린 것들이 결국 해외에서 열심히 벌린 다음에 다시 자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일본에서 1990년대 이후에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들이라 그래가지고 일본이 1990년대에 자산 가격 대폭락을 겪고 장기 침체에 들어갈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었잖아요. 한국도 이런 게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는데 작년부터가 뭔가 그 모멘트 그러니까는 와타나베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옛날엔 김치 부인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그냥 이름을 붙이자면은 서학개미 모멘트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서학개미 모먼트. 서학개미 모먼트가 나타나면서 환율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다른 거시적인 수출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지만은 우리 인지적으로 사람들 마음에서는 이제 원화보다는 달러 표시 자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서학 투자 이민 모먼트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돌려가지고 거기서 놀게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정말 어느 순간 썰물처럼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그동안 우리나라가 장기 성장을 했을 때는 정말 예외 없이 주택가격이 장기 우상향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장기 잠재 성장률이 점점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률도 점점 둔화되고 반대로 자본 조달은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라면 얼마든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미 우리 일본이라는 반면교사 사례도 있어요. 벌써 이거를 경험해봤던 그런 사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순서대로 그냥 돈을 보내고 있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요. 환율이 1450원대에서 내려와서 안정화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도 생각하지만,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건 역시 자가 파괴적인 그런 사이클을 돌게 될 거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화 표시로 주택가격 보는 그런 방법 말고 이제는 외화 표시로, 달러 표시로 주택가격을 바라보는 그런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고 있다면은 그냥 달러만 갖고 있는 게 한국 부동산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런 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율 좀 내렸으면 좋겠다.